안녕하십니까. TK정형외과 김태균입니다. 무릎이 아프세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퇴행성 관절염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삶이 아픕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와 마모, 그리고 염증 반응에 의해서 관절 손상이 진행돼서 통증과 기능장애, 그리고 변형에 의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서서히 진행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고 관리를 잘하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원칙은 두 가지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증을 해소하는 겁니다. 증상을 해소하는 거죠. 두 번째는 원인을 찾아서 질병의 진행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관절염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관절염의 심한 정도는 엑스레이, MRI 따라서 볼 수 있고요. 또 증상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통증과 기능장애, 제일 중요하게는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봐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되면 뭔가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여건을 고려해서 본인한테 제일 맞는 가령 20대에 시행되는 치료와 70대에 시행되는 치료가 다르겠죠. 이런 본인에게 딱 맞는 법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치료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학회에서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에서 나온 학회에서 권장하는 것, 두 번째는 국제학회, 세 번째는 미국 학회인데 공이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 그리고 환자 교육, 생활습관 개선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요. 비약물치료와 약물치료의 적절한 병행을 기본으로 하고 핵심 치료는 관절염 정보와 교육,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칙을 보면요. 퇴행성 관절염은 대략 기수를 저렇게 1기, 2기, 3기, 4기 그러는데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관절염 기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느끼는 고통, 기능장애를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1기, 2기까지는 초기, 중기라고 볼 수 있고요. 3기, 4기인 경우에는 중기 이후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를 고려할 때 저렇게 엑스레이를 참고로 하되 환자의 증상과 기능장애를 함께 고려를 해서 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관절경, 절골술, 인공관절이 있는데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이렇게 교육, 물리치료, 약, 관절주사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체중 유지를 위해서는 식이요법, 염분 섭취 감소가 중요합니다. 운동요법은 근력 운동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생활습관 개선은 좋은 자세와 습관은 잘 하시고 해로운 자세나 습관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리치료는 찜질이 있죠. 찜질은 냉찜질과 온찜질이 있는데 냉찜질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조직 손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온찜질은 조직 이완을 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개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는 게 좋고 3일이 지났다 그러면 온찜질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외에 물리치료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섭파와 신경 근육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고요. 레이저나 충격파를 사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도수치료, 운동치료가 있고요. 깔창이나 보조기 등을 이용을 해서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분포 양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리치료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치료는요. 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맨 끝에 있는 것 점차 진통 효과가 강한 건데 그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이게 건강보조식품이 있고 감기에 먹는 타이레놀, 소염진통제, 신경차단제,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가능하면 건강보조식품이나 타이레놀, 또 진통제 중에서 파스라고 하죠. 파스나 젤 등을 사용하는 게 좋고, 이보다 심해졌다 이런 경우에는 먹는 약, 또 신경차단제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사용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염 진통제가 약물 치료의 주가 되는데, 소염 진통제를 선택을 할 때는 안전한 약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는 기본적으로 위장, 간, 신장, 심장에 부담이 되고, 약을 오랫동안 드시면 얼굴이 붓거나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확인을 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드실 때는 위보호제를 함께 드시는 게 좋고요. 증상이 없으면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이 돼서 약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증상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드시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효과나 부작용이 약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을 시도를 하고는 대략 한 2주에서 4주 정도를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아니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 약을 시행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약 치료를 했는데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 주사 치료는 저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까지 하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뼈주사라고 하는데, 이 뼈주사는 스테로이드, 강력한 소염 진통제입니다. 스테로이드를 관절 안에 놓는 건데, 저게 왜 이름이 뼈주사일까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의사가 돼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몇 달 전에 주사를 놓는데 환자분 한 분이 그렇게 뼛속으로 주사를 깊게 집어넣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관절 안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니까 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게 뼈주사라고 이해를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뼈주사를 맞으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통증과 붓기가 아주 신속하게 없어집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2-3달밖에 안 가요. 그래서 이것에 의한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운동요법, 생활 개선, 그리고 약물요법을 적절하게 같이 해줘야 됩니다. 또 너무 자주 쓰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는데,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뼈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푸석푸석해지는 무혈성 괴사가 생길 수 있고, 감염이 생길 수 있고, 쿠싱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달덩이처럼 되고 대사 과정이 교란되는 이런 전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뼈주사라는 게 있고, 많은 분들이 맞는 연골주사라는 게 있어요. 연골주사는 히로안이라는 관절액을 이루는 성분을 관절 내에 주사를 해주는 겁니다. 이 통증이 감소되는데, 그 기전으로는 윤활역효를 한다, 관절에 충격을 흡수해준다, 영양을 공급해준다, 또는 항염증 작용을 한다 이러는데, 그 기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주사를 맞고 나서 통증 감소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관절염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다, 어떤 연구에서는 괜찮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권장사항으로는 연골영양제, 연골주사가 권장되지 않고요. 유럽 쪽에서는 대단히 권장되고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개 관절염 초기나 중기 관절염에 쓰고요. 먹는 약을 썼는데도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럴 때 이제 주사를 맞고요. 1회 제형이 있고 3회 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는 거는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그 농도가 짙고 또 양이 많아서 주사 맞을 때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3회 주사는 맞는 게 수월한데 일주일 간격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3회 제형을 맞는 게 좋고,
병원을 가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맞는 주사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DNA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콘주란이라는 상품명인데 연어에서 추출한 핵산입니다. 이거는 관절내에 주사를 놔주면 개를 형성을 해가지고 관절면을 도포하는데 이것이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손상을 감소시킵니다. 역시 관절염 초기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연골 주사를 대체하는 기능을 갖고 사용을 합니다. PRP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플레이트리트 리치 플라즈마. 플레이트리트라는 건 혈소판이고요. 리치는 풍부하다는 뜻이고 혈장, 플라즈마가 혈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그 층이 분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혈소판이 많은 부분을 관절 안에 주사를 놔주는 겁니다. 뭘 기대하는 거냐면요. 혈소판 내에는 여러 가지의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관절 내에 들어가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조직 치유를 향상시키거나 연골을 재생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효능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 PRP 주사가 되게 값이 치료비가 다른 연골 주사나 다른 치료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고 안전성에 대해서 실험실에서 원심 분리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은 괜찮으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세포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 안에 세포를 주사하는 건데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거죠. 얼마 전에 나왔다가 이제 시장에서 퇴출된 인보사라는 게 있죠. 이 인보사는 연골세포에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성장 호르몬을 생장하게 해서 그 연골세포를 관절 안에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안전성 문제 때문에 지금 인가가 취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는 우리 생체에서 있는 이미 성장이 다 이루어져 있는 세포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을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다른 데는 없는데 골수, 지방조직, 태아조직 이런 데서 얻어진 줄기세포를 관절 치료에 사용을 하는 건데 그 효능과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증식치료, 흔히 프롤로라고 합니다. 프롤리퍼레이션이 증식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요. 포도당이나 식염수를 인대, 힘줄, 관절막에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증식이 돼서 이 증식된 조직에 의해서 통증이 감소되거나 기능이 향상되고 관절염이 예방될 수 있다. 이거를 기대하는 건데 주사를 맞을 때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과연 효능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 효과를 인정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리즈에서 사진에 등장하는 저분은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 86살 때 저렇게 이제 제가 요양원에 계실 때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 허리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셨고 제 제자한테 무릎 사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불편하셨는데 저렇게 보행기를 짚고 나중에 지내셨어요. 제가 왜 저 사진을 어머니 사진을 여기다 모셨냐면 이제 무릎이 아프면은 지팡이를 짚거나 저렇게 보행기를 짚는 게 관절 통증을 줄이고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거를 짚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80쯤 돼서 힘들어 하셔가지고 어머니 지팡이를 짚으시면 어때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제가 하자는 대로 해보면 어때요? 그랬더니 야 그거 짚으면 노인 같지 않냐 그러면서 안 짚으시다가 나중에 짚고 나셔서는 훨씬 편안하게 지내셨습니다. 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중기 환자에서 환자의 증상 및 상황에 맞추어서 하고요.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을 핵심 치료로 해서 약물과 주사 치료를 적절하게 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